어뷰징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불필요한 옵션들은 다 분리를 시켜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분리된 옵션 그룹은요, 뭐 저게 5페이지, 10페이지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잘 팔고 있는데 나중에 갑자기 분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내 상품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재빠르게 요청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대판다 테드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쿠팡 관련해가지고 좀 다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쿠팡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노출 아이디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쿠팡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겪는 그 아이템 위너랑도 되게 많이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보를 전달드릴 거라서 아마 아직 쿠팡을 해보지도 않고 막 온라인 셀링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막 시작을 하시고 또 상품 등록도 하고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그리고 이게 내가 몸으로 막 경험하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좀 다뤄볼 거냐면, 그 쿠팡에는 우리가 상품을 등록했을 때 노출 아이디라는 게 옵션별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내가 상품 등록을 처음 딱 하고 이 상품이 잘 등록됐는지 보려고 상품명을 우리가 이제 길게 다 쿠팡에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상품 하나를 등록해 놓는데 옵션이 한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상품명을 딱 검색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1페이지에 내 옵션이 5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품 하나를 등록을 하고 그 상품에 예를 들어서 옵션이 7가지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블랙 가죽 자켓을 구매를 할 건데 뭐 화이트도 있고 블루도 있고 뭐 퍼플도 있고 해가지고 7가지 컬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품을 등록할 때 대표 옵션이라는 걸 지정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 가죽 자켓을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딱 보여지는데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는 하나만 있잖아요. 썸네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썸네일을 정해야 되고 또 대표 가격이라는 게 보여지고, 왜냐면 옵션별로 컬러별로 또 가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표 옵션이라는 걸 정하고 그 대표 옵션이 말 그대로 이 상품에 어떻게 보면 간판처럼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걸 클릭하고 들어왔을 때 그 외에 다른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상품 등록이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 옵션을 뭐 블랙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퍼플로 지정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거는 내 뜻에 맞게 임의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블랙이랑 이제 뭐 블루 컬러의 가격이 다르다고 하면 대표 옵션을 어떤 걸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외부적으로 외부 그 뭐 가격 비교나 네이버 쇼핑 같은 데 보여지는 그 대표 가격이 해당 선택한 그 대표 옵션의 가격에 따라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쿠팡은 제가 이 서두에 얘기를 한 것처럼 상품을 등록하면 옵션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셀러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점이긴 하죠. 왜냐면 상품을 나는 하나만 등록을 했는데 내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옵션 수만큼 상품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내 상품을 딱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내 옵션 수만큼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잘 알고 우리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에서 좀 이해를 잘 하셔야지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쿠팡 방식을 한번 보면요, 내가 상품을 하나를 등록했을 때 7가지 옵션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7가지 옵션을 가지고 상품 등록을 하면 이 옵션별로 각각의 노출 아이디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이 노출 아이디가 각각 옵션별로 부여가 되다 보니까 이 모든 옵션들이 다 보여질 수 있는 그 어떤 그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요런 내용이 뭔지 모르게 있죠. 이 노출 아이디에 따라서 이 옵션이 묶여 있을 수가 있고 분리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옵션 7개를 등록했는데 노출 아이디가 각각 다 다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옵션들이 묶여 있지가 않고 다 개별 상품으로 등록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쿠팡 입장에서는 이 옵션들이 다 다른 상품이라고 인지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예시로 띄워놓은 거는 그 코멧이라는 이제 쿠팡 브랜드죠. 상품 하나를 등록할 때 블랙이랑 화이트 옵션을 두 개를 등록했다고 치면요, 노출 아이디가 각각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코멧 아웃도어 브로몰딩 접이식 테이블 1800이라는 걸 딱 검색을 하면 이 콤마 기준으로는 옵션 명들이 노출이 되는 거죠. 블랙 하나 화이트 하나 해가지고 두 가지 상품이 뜹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들어가 보면요, 블랙에 들어가면 블랙이랑 화이트가 같이 있고요, 화이트에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로 블랙이랑 화이트가 같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상품들의 노출 아이디가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옵션들을 묶어놓는 이유는 내가 블랙 상품을 들어가도 화이트부터 여러 컬러들이 같이 있을 때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거죠. 퍼플 컬러를 들어가도 블랙을 볼 수가 있고, 뭐 레드 컬러를 들어가도 그린을 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건데, 만약에 내가 상품 등록했을 때 이 노출 아이디가 다르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요, 이 상품들이 개별로 등록되어 있어요. 즉 블랙을 들어가면요 블랙밖에 없을 거고, 화이트를 들어가면요 화이트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블랙 컬러 외에 다른 컬러가 있나 보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오히려 다른 판매자한테 가가지고 화이트 컬러를 주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쿠팡 노출 아이디에 대한 문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 등록을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내가 등록한 모든 옵션들의 노출 아이디가 동일한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옵션 7개를 가진 상품 하나를 등록을 했을 때 일단 상품 아이디라는 게 먼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옵션별로 옵션 아이디가 고유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옵션별로 노출 아이디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이 노출 아이디는 모든 옵션이 동일할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룹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베스트는 당연히 나는 이 상품의 이 모든 옵션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등록했기 때문에 모든 노출 아이디가 동일해야지만 나한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노출 아이디가 두 개의 그룹으로 분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상품을 검색했을 때 블랙 컬러가 나와서 다른 컬러도 있나 하고 딱 들어가 보면요, 나는 분명히 이 그린, 레드, 블루를 다 등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블랙 컬러 안에는 화이트랑 뭐 네이비랑 퍼플만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린, 레드, 블루를 클릭을 해야 따로 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즉 얘네가 내가 같은 상품으로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상품으로 아예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 옵션별로 상품이 노출되는 것과는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그 쿠팡 교육 계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쿠팡 윙이 들어오신 다음에 상품 관리에서 상품 조회 수정에 들어가면요, 내가 등록한 상품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지금 이 상품들은 제가 그냥 프로그램으로 예시로 등록을 해 놓은 건데, 각각의 상품들이 좌측에 보면 이런 방향키 같은 게 있죠. 얘를 풀면 이 상품들에 속해 있는 모든 옵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상품의 등록 상품 아이디는 하나고, 내가 등록한 옵션 수별로 각각의 옵션 고유 아이디가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는데 이건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거는 그 밑에 있는 노출 상품 아이디라는 거고, 이것도 상품 자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품 하위로 붙어 있는 옵션들한테 각각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상품은 하나인데 노출 아이디가 얘랑 얘는 같은데 얘랑 얘는 다르죠. 그리고 얘도 다르고요, 얘도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네 두 개는 지금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이 상품명을 검색해가지고 만약에 이 옵션이 보여가지고 이 옵션을 딱 클릭하면 얘는 같이 있는데 얘네는 없다는 얘기죠. 얘네 보면 지금 썸네일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쿠팡 AI가 봤을 때 얘네 두 개는 내가 같은 상품인 거 알겠는데 얘는 너무 다른데? 얘는 지금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돼. 너네는 다른 상품으로 또 따로 등록이 돼야 돼. 해가지고 아예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되게 똑똑하죠. 쇼핑몰들이 이제 그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쇼핑의 정보의 매칭, 정확한 매칭, 혹은 어떤 어뷰징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불필요한 옵션들은 다 분리를 시켜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상품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옵션 아이디는 각각 부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게 맞고요. 노출 상품 아이디 볼게요. 원래는 동일해야지 같이 묶여 있는 건데 얘는 524, 226, 311 그리고 226, 901 그러면 226, 226 얘네 두 개는 묶여 있다. 근데 나머지 이 세 개, 그 외의 세 개 옵션들은 다 각각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쿠팡에서 만약에 이 상품을 검색을 딱 하면 아마 이 옵션, 노출되는 옵션이 5개가 보일 텐데 이 성인용 베이스라는 옵션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얘는 하나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얘는 노출 아이디가 두 개가 묶여 있으니까 얘에 들어가면 이 옵션이 하위로 있을 거고 얘를 클릭하면 이 옵션이 하위로 있을 거예요. 얘네들도 지금 각각 노출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등록이 되어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별개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노출 아이디가 분리되면서 다른 등록한 판매자랑 묶여가지고 아이템 위너가 아닌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노출 아이디가 찢어지면서 각각 다른 판매자들한테 또 상품별로 붙어있는 격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상품은요, 일단 아이템 위너가 아니기 때문에 팔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누구는 이 옵션이 필요하고 누구는 이 옵션이 필요할 수 있는 건데 나는 그걸 모든 소비자를 잡으려고 옵션 구성을 여러 개를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 노출 아이디가 분리가 되면서 아예 다른 상품처럼 보여지고 있으니 내가 처음 의도한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노출 아이디가 분리됐을 때 그럼 더 큰 문제는 뭘까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리뷰가 분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옵션에 리뷰가 100개가 쌓여있고 100개, 100개, 100개 그 얘네는 뭐 10개, 10개, 10개가 쌓여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네가 분리가 되는 순간 이 100개 옵션들끼리 묶여버리고 10개끼리 묶여버리기 때문에 원래 내가 의도한 거는 예를 들면 이게 400개에다가 30개니까 내 상품 하나에 430개가 모두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 상품 하나에 지금 리뷰가 동일하게 붙어있죠. 얘네들은 이 두 개의 옵션에서 쌓은 리뷰가 상품 하나에 몰리면서 다 같이 보여지는 건데 이 리뷰의 수를 사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리뷰는 내가 등록한 모든 옵션들에서 다 쌓으면서 하나로 모아서 보여주는 게 베스트고 그거는 옵션이 각각 노출이 되더라도 그 리뷰 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여지는데 만약에 노출 아이디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버리면요, 분리된 애들끼리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00개로 보이지만 얘는 30개로밖에 보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많은 클릭을 유발시키겠지만 얘는 클릭 유발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노출 순위가 분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품으로 지금 막 1페이지에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 분리된 1, 2, 3, 4번 옵션은 1페이지의 1등에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분리된 옵션 그룹은요, 뭐 저게 5페이지, 10페이지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뭐 올해 초, 작년까지는 1, 2, 3, 4번 옵션을 되게 많이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뭔가 트렌드가 바뀌면서 5, 6, 7번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지금 이거에 대한 막 구매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옵션 노출 아이디 그룹이 분리가 되면서 얘가 노출 순위에서 쫙 빠져서 아예 보이질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걸 보고 구매를 할까요? 이런 문제점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아이템 위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이템 위너 같은 경우에는 뭐 노출 아이디가 동일하다, 뭐 떨어져 있다에 따른 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노출 아이디가 떨어져 있으면 떨어지는 옵션들끼리 또 다른 판매자한테 막 붙는 현상이 생기면서 상품 관리하는 게 되게 불편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상품 등록 시 쿠팡에서 제안하는 지정 옵션 속성을 그대로 따르셔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걸 얘기를 하냐, 우리가 쿠팡 윙에 들어오셔서 수동으로 상품 등록을 할 때요, 쿠팡에서 아마 이제 작년부터인가 해가지고 카테고리별로 옵션 속성을 임의로 내가 그 등록하는 판매자가 원하는 대로 등록하지 못하게 카테고리별로 다 다르게 이게 디폴트로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내가 옵션 수를 막 8개, 10개, 12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었는데 구성 요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마 수동 등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전기 톱을 판매를 하는데 배터리가 하나가 아니라 2개도 팔고 3개도 팔고 4개도 팔고 싶은데 그거를 등록을 못하게 막아놔 버렸어요. 공구 쪽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수량만 등록할 수 있게 2개, 3개 하고 싶다고 여기다 억지로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버리면 노출 아이디가 등록하고 분리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쿠팡에서 이미 이 카테고리는 상품 옵션 수를 그렇게 막 늘리면 안 되고 개별 상품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은 거라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그런 속성의 카테고리라면 거기에 맞춰서 등록을 하시는 게 베스트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판매할 상품을 정하고 대표 옵션을 타오바오든 뭐 1688이든 찾아서 정할 때 일단 쿠팡 윙에서 먼저 카테고리 선택하고 제한하는 이 옵션 속성을 참고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옵션을 정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다른 카테고리도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그 뭐 수납 가구, 서랍 수납장에서 계단형 수납장을 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옵션명 개수를 우리가 이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색상, 사이즈 이런 식으로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하셔도 돼요. 다만 너무 또 많은 종류를 하게 되면 이 쿠팡 AI가 막 이미지랑 이 옵션 속성을 기준으로 막 풀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는 하지 마셔라. 최대한 단순하게 여기서 지정해주는 값대로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분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상품 등록을 한 다음에는 한 24시간에서 길게는 48시간에는 내가 그 등록한 상품을 조회 수정에 들어가서 제가 아까 본 것처럼 그 화살표 있죠, 이 체크 표시, 얘를 클릭해서 옵션을 쭉 나열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있는 노출 상품 아이디가 내가 원하는 옵션들끼리 다 묶여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고 내가 본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뭐 광고도 돌리고 하시는 게 중요한데, 또 내가 잘 팔고 있는데 나중에 갑자기 분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쿠팡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뭐 7개를 묶어놓고 잘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3개, 4개, 뭐 2개, 5개, 하나, 6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얘네가 지금 다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미 기존에 판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묶어주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 상품 등록을 했는데 옵션별로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상품 삭제를 다시 하고 재등록하시는 걸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몇 번 그렇게 했는데도 매칭이 잘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 매칭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카탈로그 매칭을 진행을 하시거나 온라인 문의를 통해서 이게 동일한 상품이니까 묶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쿠팡 윙에 들어오셔서 좌측에 이제 상품 관리 보시면 카탈로그 매칭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등록한 상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칭할 상품 찾기를 눌러가지고 내 상품의 그 URL이나 상품명을 검색을 여기다가 하시면 내 상품이 바로 이제 뜨실 거예요. 그럼 걔네들한테다가 내가 매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요청을 하면 이 요청 번호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가 돼요. 그러면 이 요청 번호를 가지고 이 우측 상단에 보면 온라인 문의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검색할 때 동일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맨 위에 동일한 상품이니 하나의 상품 아이디로 결합해주세요 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맨 하단으로 내려서 온라인 문의하기를 클릭을 하면요, 상품 정보를 수정해주세요 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동일한 상품이니 하나의 상품 아이디로 결합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쓰고요. 설명에다가 지금 내 옵션들이 다 분리가 돼서 노출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다 매칭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카탈로그 매칭하기에 가서 매칭 요청을 해놓으면 요청 번호라는 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청 번호를 가지고 여기다 가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카탈로그 매칭 요청 했는데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동일한 상품 결합이라는 게 있죠. 타입 해주시고 옵션 아이디 요건 이제 작성해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여기 보이신 것처럼 옵션이 여러 개가 있으면 콤마를 기준으로 얘네들 다 묶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쿠팡에서 봤을 때 이게 동일한 상품 옵션이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묶어줘요. 빨리 묶어줄 때는 정말 24시간 안에 묶어주기도 하고, 정말 금방 묶어주기도 하고, 오래 걸릴 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내가 판매 그 기회 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 상품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재빠르게 요청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희 이제 교육 계정에 있는 상품처럼 내가 상품 등록을 했는데 내가 위너가 아니야. 그래서 이 위너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 노출 상품 아이디가 다른 판매자의 노출 상품 아이디랑 동일하게 매칭이 됐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판매하고 있고 폴라쌤이 판매하고 있다고 쳤을 때 폴라쌤이 등록한 상품은 따로 있을 거고 제가 등록한 상품은 따로 있을 건데, 쿠팡에서 봤을 때 얘네가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을 해서 하나의 노출 아이디로 결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위너 경쟁을 하게 되면서 자꾸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는 정말 가끔 가다가는 진짜 다른 상품인데도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상품을 다 가져와가지고 샘플 촬영도 하고 상세 페이지도 이제 싸그리 다 바꿔가지고 업로드를 했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은 판매자랑 묶이게 되면, 그리고 나는 이미 여기에서 막 200~300개 팔면서 막 몇천 개 팔면서 리뷰도 많이 쌓이고 노출 지수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다른 아무것도 작업하지 않은 판매자랑 묶이게 되면 내가 쌓은 리뷰를 같은 노출 아이디로 인해서 공유를 하게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최대한 분리를 시키셔야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조금 전에 이제 온라인 문의 동일한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이 상이한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온라인 문의를 클릭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묶여있는 상품이 이 판매자가 지금 저랑은 다른 상품이니까 분리시켜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상품이 똑같으면 분리를 잘 안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게 상표권입니다. 상표권 관련된 내용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 상표 권리를 인정을 받으려면 상표권을 당연히 출원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키워드가 내 상품명 안에 또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다 세팅하고 준비해 가지고 상품 등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표권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권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 효력을 발생시켜가지고 분리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 제품을 직접 찍었다는 증거 자료나 직접 편집했다는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셀링 경험이 생기면서 판매량이 좀 증가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샘플 촬영을 직접 진행을 하시면서 그런 증거 자료들을 모아 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뭐 촬영 관련된 컨텐츠도 저희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디벨롭하면서 더 내 상품화에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 저희 구대판다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뭐 길게라도 남겨주시면 다 보고 답변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매출 많이 내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